민주당의 대통령에 대한 1차 탄핵 소추안에 대해서 네. 윤석열 대통령이 가치 외교라는 미명하에 북중러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한 외교 정책을 고집했다. 알고 계시죠? 네. 북한은 자체하고도 중과 러시아에 대해서 적대시했습니까? 우리나라가요? 그런 적 없습니다. 일본 중심의 기한 외교 정책을 구사했습니까? 뭐 중요성을 부여한 것은 맞지만 일본 중심으로 외교를 하진 않았습니다. 대통령의 외교 정책이 탄핵 소추 사유가 됩니까?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나중에 빠진 것으로 압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북중러에 굴종 외교를 하고 북한의 의장평화체에 속아서 국제제재 해제, 대북제재 해제를 주장하고 다녔습니다. 이게 탄핵 소추 사유가 됩니까?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민주당의 이런 시각에 대해서 미국 조야, 일본 조야의 판단이 어떻습니까? 뭐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은 우려의 목소리가 꽤 있었던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장관님, 외교 정책은 일관성 또 예측 가능성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네. 상황에 따라 말 바꾸고 자충우돌하는 이런 외교, 결국은 국민 불안만 가중시키고 국제적인 불신만 초래하죠. 네. 이재명 대표께서 성남시장 시절에 일본을 적성국가라고 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하셨다면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한미일 간의 삼국 군사훈련에 대해서 자위대 군합발이 한반도에 다시 더럽혀질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한미일 안보 협력을 그렇게 표현하고 싶지 않습니다. 2023년 8월 삼국 간 한미일 삼국 정상회담에 대해서 역사의 수레바퀴를 해방 이전으로 돌리는 패착이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2017년 대선 때 사드 철폐 공약 내걸었습니까? 동의하십니까? 미국과의 합의는 유지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이나 대만에 대해서 쉐시하면 다 끝납니까? 외교 관계를 그렇게 단순화해서 하기는 어렵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제2의 태평양 전쟁이다. 그렇죠? 핵폐수다. 누가 얘기했습니까? 저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했죠. 우리 바다가 오염됐습니까? 뭐 그렇게 그것도 단순화해서 말하기는 어렵죠. 국민 피해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민주당의 무자비한 괴담 선전 선동에 얼마나 많은 혈세를 썼습니까? 그걸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뭐 대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민들에 대한 피해 보상 등 얼마나 썼습니까? 혈세를. 제가 못 들었습니다. 혈세 얼마 썼습니까? 제가 그렇게 액수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1조 6천억 원 썼습니다. 지금은 이재명 대표께서 한미일 삼국 협력에 대해서 이의가 없다. 일본의 국방력 강화는 위협이 아니다. 정반대 외교 노선을 얘기합니다. 이걸 믿습니까? 도대체 이 사람의 본심은 뭡니까? 제가 답변할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결국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계산된 변신 아닙니까? 이 오락가락하는 외교, 미국, 일본 조에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일관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서 뉴클리어 파워라고 하고 있죠. 뉴클리어 파워라고 뉴클리어 파워를 인정하는 건 다르죠. 네. 언제쯤 인정할 거라고 보십니까? 인정할 리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군사적으로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되면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언제쯤 오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완전한 비핵화라는데 한미 간에 완전한 공감대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북한이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재진입 기술을 가지고 북한이 마음만 먹으면은 미국의 뉴욕이든 LA든 마음대로 때릴 수 있는 능력을 가졌을 때 미국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미국으로서는 레드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레드라인이죠. 그러면 북핵 폐기가 아니 북핵 동결로 가고 북핵 확산 저지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단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그 상황이 4년 내 트럼프 4년 내에 반드시 온다. 특히 러시아 북한 간의 군사적 협력이 고도화되는 시점에 ICBM에 대한 재진입 기술을 갖는 것은 시간 문제다. 2년 안으로 온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책을 세우자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거에 대한 대책으로 한미 간에 핵 공유 협정을 맺는다든지 적어도 우리 대한민국도 제한적 조건부 핵무장을 갖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은 그런 말을 하기에는 시기상조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를 향해서 전력 투구해야 될. 조만간 이게 시나리오 올 겁니다. 예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도 긍정적인 사인을 보낼 수가 있고 또 엘브리지 콜비 국방정책 차관도 한국의 핵 무장화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그널을 이미 보냈습니다. 특히 제임스 리시 상원 외교위원장, 라저 위커 상원 군사위원장 등이 긍정적 신호를 보낼 수 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가능성에 대비는 해야겠습니다만 대비를 하십시오. 전제로 해서 정책을 수립하지. 올해 주한미군 방위 분담금 규모가 얼마입니까? 주한미군 방위 분담금 규모 올해 제가 숫자를 1조 4천억입니다. 4천, 예. 작년 트럼프 대통령 유세 중에 시카고 경제 클럽에서 100억 달러 요구하겠다. 100억 달러 얼마입니까? 14조 아닙니까? 예, 10배를 요구하겠다. 재협상 요구 올 거라고 보십니까?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비하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옵션을 연구 중입니다만 저희가 먼저 문제를 제기할 생각은 없습니다. 저는 재협상 요구가 오면은 좋다. 우리가 미국의 핵 전략 자산에 대한 전개 비용을 대자. 그러나 SMA 협정 바깥의 항목을 만들어서 주자라는 겁니다. 그 대신에 우리도 떳떳하게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이나 또 핵 추진 잠수함 기술 이전이나 또 해국 공유 협정 등을 내세우자.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옵션으로서 모든 걸 다 검토해야 되겠습니다만 단계별로 다뤄 나갈 문제이기 때문에 그 모든 가능성을 지금 한꺼번에 다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